엄지. 손가락에서 가장 이상한 조직이라고 하면 엄지일 겁니다. 아니, 우리 터놓고 이야기해봅시다. 품은 세계관에서 조직을 왜 들어갑니까? 일단 뒷골목 기준에서는 보호의 목적이 제일 클 겁니다. 도시에서는 치안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몸을 보호해야 되죠. 하지만 일반인인 도시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손가락들이 대체적으로 제공하는 게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그 대가로 도시민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 검지는 지령, 약지는 예술품, 중지는 중지와의 의리를 요구하죠. 사실 엄지 못지않게 위험하거나 죽을 위험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예 제공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죠. 엄지는 돈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둥지 시민이 부담스러워하는 고액을 달라고 합니다. 대체 뒷골목 시민이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역시 원본이 깡패라 그런지 그 모습 어디 안 간다고? 보호비를 내던 사람이 돈을 못 내면 반쯤 죽도록 패거나 손목을 자르다든지 더하면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건 하청인 흑운회가 한 짓이라고요? 엄지는 예의를 중요시하니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즉, 엄지 잘못이죠. 손가락은 각각 조직에 맞는 덕목을 지켜나갑니다. 이는 해당 손가락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모습이고, 이 모습이 사라진다면 손가락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검지의 경우 지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면 조직이 공중분해되는 것은 당연하며, 중지의 경우 의리가 없어진다면 조직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공중분해됩니다. 다만 이 덕목들이 조직에 큰 이득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지의 지력일 경우 무조건 조직에 큰 이득을 주는 것은 오피셜이며, 중지일 경우 이 덕목으로 조직이 넓게 퍼지며, 원치 않아도 중지와 함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반면 엄지는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예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예의랑은 100만 년이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냥 금 나누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중 하급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데, 상급자의 얼굴을 쳐다보면 안 되고, 말도 먼저 꺼내면 안 되고, 임무를 실패하면 손목도 잘 나가고, 상급자의 의견을 의문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조직을 이끄는데 필요하다고 치자고요. 통제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하지만 엄지는 기가 막히게 하급자에 대한 예의는 날로 처먹습니다. 그냥 존댓말 해주는 게 끝이에요. 중지처럼 하급자를 지켜주거나 하급자에 대해 복지를 챙겨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예의입니까? 사회에서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은 큰 책임을 가져갑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엄지는 그딴 게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에서는 누오보라는 가치 높은 원단이 등장합니다. 작중 최고 빌런 집단이 탐낼 정도면 상당히 가치가 높은 원단인 셈이죠. 이런 귀중한 자원을 위험한 도시에서 유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과 그 부하들이 솔선수범해서 귀중한 자원을 챙겨와야죠. 하지만 이 무책임한 늙은이는 흑운회에게 하청을 보냅니다. 흑운회의 조장은 동부 식검급의 강자라서 괜찮다고요? 아니요, 라오르에서는 흑운회의 조장이 또 하청을 때려서 부조장급이 이 귀중한 원단을 옮기게 됩니다. 사실 그 빌런 집단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털릴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상급자에게 무한한 자비가 넘치는 집단답게 직속 부하가 아니었기에 이 늙은이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엄지의 생존법이죠. 이런 사례가 또 있는데 당장 도서관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엔젤라에게 말 좀 걸었다고 부하의 혀를 바로 절단해버립니다. 우리도 알지만 혀를 자르면 과다출혈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게 되며 아무리 품운의 강화 인간이라도 시야가 흐려지고 숨쉬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죠. 더불어서 혀는 지혈하기 어려운 부위이기도 하고요. 즉, 이 꼰대 자식은 부하가 적에게 말 좀 걸었다고 지금 한 명이 소중한 상황에 카포 한 명을 유진으로 교체시켜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승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 스스로 난이도를 높여버린 셈이죠. 예의가 그렇게 중요해도 임무가 끝나고 처벌해도 늦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까지는 칼로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림버스 컴퍼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번 카포 무리의 목표는 새로운 가주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철암사에 부하들을 배치하고 자신은 나오는 길에 인지를 잡고 있는 등 아주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했죠. 게다가 억가로 자로까지 만나게 되는데 자로도 인지를 교환해서 리타이어로 만드는 등 아주 뛰어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말이죠. 자로가 어디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가치우와 함께 활동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보력이 높은 엄지로서 뇌횡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버스팀을 개무시하고 바로 언더보스를 부르러 갔어야 했습니다. 품은 세계관에서 블루 아카이브 놀이를 하는 양반이 자신의 최애를 혼자 보냈을 리는 없으니까요. 이때 언더보스를 불러왔다면 최소한 가치우 상대로 조금이라도 승률이 생겼겠죠. 억지 같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외부에서 엄지는 분명히 활동을 했고 가치우 또한 그것들과 대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치우는 상처 하나 없었고 언더보스가 가치우가 있었다는 거 정도는 알았을 텐데 그럼 그냥 뇌횡 죽으라고 프리패스 시킨... 네, 그렇습니다. 엄지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